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 때 지원자의 스펙이나 인적 사항을 가리고 뽑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등을 묻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반기 공공부문 채용 때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미 경력직 공무원 채용으로까지 확대된 블라인드 채용을 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이 본격화되면 학벌이나 학점 등 다른 스펙보다 직무 능력을 가늠하는 인턴 경험이 취업에 있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합니다. 스펙이 빠진 자리에 들어오는 게 뭐냐를 생각해보면 너 학점 몇 점 받으면 내가 뽑아줄게가 아니라 직무적인 경험이 있으면 뽑아줄게로 바뀌었는데 인턴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직무적으로 뽑을 때는 인턴이라는 것을 하는 게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직무 경험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채용 패턴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고요. 블라인드 채용한 이후로 학벌 위주의 채용은 조금 많이 열려서 그런 건 좋은데 이제 직무 위주의 채용이다 보니까 이제 이 인턴이나 현장 이런 형태의 직무 체험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게 좀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하는 취준생들은 인턴이란 경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이게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어떤 회사를 가도 인턴 경험 있는 게 확실히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니까 저는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자소서 쓰는 거에도 저희가 뭘 했다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확실히 저는 있는 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턴 경험이 굉장히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예 채용을 할 때부터 대놓고 물어보는 기업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전에 어디서 일해본 적이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인턴 경험이 없으면은 그 질문에서 경험이 없습니다. 실무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는 순간 이 면접자 입장에서는 좀 이게 나는 채용되기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큰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청년 인턴에 지원해 중소기업에서 2번의 인턴을 하며 참기 힘든 시간을 보낸 미영 씨. 노예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말도 다 필요 없이 그냥 노예? 네. 인턴... 미영 씨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격리로 그러니까 회사의 돈을 관리하러 어쨌든 그쪽으로 들어간 건데 전 제가 개인 비서인 줄 알았어요. 사장님 개인 비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뭐 새벽, 주말 이런 거 없어요. 사장님이 카톡을 해요. 이거 몇 시에 나한테 얘기해. 저는 그 시간 맞춰갖고 제가 제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사장님 이거 하셔야 돼요. 사장님이 그러시다 보니까 거래처에서도 저한테 새벽에 연락을 하더라고요. 4시에서 6시 사이에도 카톡이 와요. 업무적인 걸로. 저는 자고 있을 시간인데. 자기들은 아무리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지만 상대방 생각을 하면은 업무적인 거는 그래도 9시 넘어서 보내주는 게 맞잖아요. 게다가 상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말들을 던졌습니다. 격리니까 당연히 격리는 커피 타와야지. 여자가 커피 타야 맛있어. 미스 고 이리 와봐 하면은 내로 가면은 얼굴 보면서 눈 보고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가슴을 보면서 가슴 뜨거워지게 커피 한 잔 타와봐. 이런 식으로 커피 타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굳이 미스 고라고 옛날 다방 아가씨들처럼 그렇게 안 불러도 되는 것 같다. 제 이름 아시지 않냐? 이름으로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장님 귀에 들어가서 넌 진짜 싸가지 없고 개념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제 2군데를 줬어요. 결국 미영 씨는 6개월 만에 인턴을 그만두게 되었고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게 어디 미영 씨뿐일까요? 내 식구 아니야. 저는 솔직히 제가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첫 번째 회사 들어가자마자 너무나 많이 당해서 그때 깜짝 놀랐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주말에 나와라. 주말에 회 출근해서 자기랑 같이 공연을 보러 가자. 결혼한 아저씨가. 네. 아니면 회사에 뭐 거의 다 되신 분이 계셨는데 걔가 너 마음에 든다는데 너네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클라이언트 있으면 뭐 같이 술자리를 하면 얘 어때요? 얘 지금 남자친구 없다던데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가장 저한테 크게 좀 충격이었던 거는 제 사수가 저한테 만나자고 했던 게 전 정말 충격이었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이인데. 지나고 나니까 저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죠.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성폭행 위험에 노출된 여성 인턴들. 실제로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요. 한 여성 단체에서 내놓은 상담 건수를 보더라도 직장 내 성폭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이 많아 지수 씨는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연결해주는 산학협력 인턴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그때 4학년 1학기였는데요. 이제 4학년 1학기 마치고 나서 그때까지도 인턴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그냥 괜히 좀 조급한 마음도 들고 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었어요. 문화 콘텐츠를 전공한 그녀는 실무 경험으로는 꽤 만족스러운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명의 상사였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적인 모멸감, 보호받지 못하는 인턴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욕은 기본이었고, 부를 때도 그냥 야야 이렇게 부르시고, 만약에 제 토익 점수가 뭐 980이다 이러면 야 980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제 입장에서는 제가 거기에 계속 다닐 것도 아니고 그냥 2달 동안 인턴하는 건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뭐 다른 팀장님이 일을 주셔서 그걸 하고 있으면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너가 이걸 왜 하고 있냐, 네가 이거 하면 뭐가 될 것 같냐, 네가 그러니까 꼴통 소리 듣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저한테 꼴통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 와서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 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그런데 어이없는 일은 인턴이 끝나고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나마 이게 산학협력이니까 학교에다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인턴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다 썼어요. 제가 당한 일들 다 쓰고 너무 기분이 나빴다 이런 것도 쓰고, 그냥 근데 너 나쁜 것만 쓴 게 아니라 제가 뭐 어떻게 해서 배웠다 이런 것도 쓰고 사실을 다 적었는데, 나중에 친구가 그 산학협력으로 인턴 하려고 이제 보고서들을 보는데 제 걸 봤대요. 그런 걸 다 삭제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필터링이 돼 있었대요. 그런 나쁜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얘기해봤자 안 들어주고 그런 거나 했어요. 사실 취업이 걸려있는 문제라 조목조목 따지며 사후 평가를 속 시원히 쓰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인턴 끝나고 나면, 그 현장 실습이 끝나고 나면 그 체험 수기를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그 학교 측에서 아예 그거를 받게 돼 있는데 좋은 얘기를 쓰도록 유도가 돼 있더라고요. 산학협력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수기를 적게 돼 있는데 그 평가에는 항목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업무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뭐 불합리했다 아니면은 건의할 것이 있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적을 수 있는 란이 있긴 한데, 그 체험 수기는 대놓고 약간 우수 체험 수기를 뽑아서 상을 주겠다라고 그 공지에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 있으면은 어느 학생이 나쁜 말을 쓰겠어요. 다 좋은 거 쓰면서 뭐 많이 배웠다, 뭘 배웠다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그 산학협력의 발전을 막는 제도가 아닌가 싶었어요. 여기만 보셔도 노동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이 된 인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보호가 있긴 있는 걸까요? 노동법상으로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턴들도 나중에 어쨌든 그 산업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인턴들이 받고 있는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 고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업계에 대해서 소문이 이제 퍼지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계층인 만큼 자신이 처해 있는 열악한 근로 조건 그리고 근로 환경에 대한 솔직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름하여 청년 열정 폐위 방지법. 현재 인턴을 보호할 법률안이 발의돼 1년째 계류 중인데요. 인턴의 정의나 업무의 범위 등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지금껏 우리 사회가 인턴 보호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인턴을 하면 취업하기가 정말 쉬워지기는 하는 건가요? 최근엔 인턴의 문조차도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공기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채용 인원이 줄었습니다. 벌써 2년째 취업 준비를 하는 대용 씨는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대학 내내 부지런히 공기업 인턴으로 이력을 쌓아왔죠. 대학교 시절부터 계속 인턴을 솔직히 말해서는 좀 생계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막 뚜렷한 목표보다는 돈적인 게 좀 커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 알바 같은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인턴이라는 걸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서류를 넣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도 인턴을 하고 다시 이렇게 쳇바퀴처럼 계속 인턴을 했더니 벌써 5번째 인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방학 때마다 짧게 뭐 짧은 건 1달 아니면은 2달? 솔직히 길게는 안 했어요. 어차피 방학 동안 하나 보니까 길게는 못하고 짧게만 하고 이제 지금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은 길게 지금이 5개월짜리 인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낮에는 인턴, 밤에는 취준생으로 버티고 있는 대용 씨는 자신의 인턴 경험이 무용지물이 될까 두렵습니다. 공공기관 청년 인턴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전체 245개 기관 중 152개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용 씨는 인턴 경험 후 채용되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인턴 경력이 어떻게든 쓰임새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현실입니다. 쓰기는 쓰는데 아예 그렇게 명시되는 데도 있어요. 4개월 이상만 쓰세요. 이렇게. 공공기관, 뭐 공기업, 인턴 4개월 이상만 쓰세요. 그래도 안 쓰기는 솔직히 아깝잖아요. 여태까지 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계속 적고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기는 않더라고요. 시간만 계속 나이는 먹고 시간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국 인턴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긴데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인턴 경력을 관리하는 게 좋은 걸까요? 고민이 많은 동균 씨가 인턴을 한 번 더 하는 게 어떨지 취업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측면을 가게 된 거예요? 뭐 지금 보면은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광고에 대해서 해왔고 그리고 A라는 직무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오고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력이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마지막에 인턴까지 해서 인턴에서 그런 직무를 직접 해봤는데 6개월 동안 하면서 직접 이걸 했으니까 광고회사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 친구는 A를 모르고 그냥 있어 보이니까 재밌어 보이니까 오는 게 아니라 알고 있구나 라고 해서 시행착오를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있는 이력 상태에서 뭐 추가적으로 인턴십을 한 번 더 해보는 게 더 바람직할까 좀 고민이 있는데요. 대기업이라는 문화 자체가 궁금하고요. 대기업과의 차이점이 있는가가 가장 궁금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이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적으로 좀 더 잘 갖춰져 있다, 안 갖춰져 있다라는 거지. 사실 인턴 경험이 왜 필요한 거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광고회사의 실태를 잘 알고 있다.
이래봤으니까 알고서 이 친구가 A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대학생이 이렇게 A 직무를 뭐 6개월 인턴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그러면 경력직이지 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턴이 좋은 스펙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뭐 이걸 왜냐하면 기업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에서 굉장히 우수하고 잘한 애가 인턴을 3개월 한 애가 6개월 한 애보다는 좀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턴을 했는데도 그 직무에 대해서 안 받았고, 직무에 대해서 그래 네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란 무엇이지? 네가 생각하는 R&D란 무엇이지? 라고 했는데 뭐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인턴을 해도 그 기업들이 원하는 건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턴을 하면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런 부분을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허드렛 일만 하다가 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주런 주제의식,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인턴을 체험하시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고 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일단 그 자체로는 그렇게 실무용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불러서 그 인턴 생활을 몇 개월 했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으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심층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제 그 잠재력이나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는 게 요즘 채용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취준생이 직장을 얻는 일은 생계를 해결하는 길이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그것은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본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이런 게 사회생활이라면 진짜 회사 안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배웠죠. 사회란 어떤 곳인가. 더럽다 이런 생각. 인턴이라든지 청년들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들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냥 생산도구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이들을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끌어 나갈 하나의 이제 동반자적인 성격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꿈도 없고 패기도 없다고요. 하지만 나는 꿈이 있습니다. 고생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을 뿐입니다. 꿈을 향한 여정에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당당하게 웃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나는 인턴입니다. 제보를 해서 이제 사건이 완전히 뒤바뀐 건 사실이고요.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폭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장의 산업재해를 은폐한 부분을 내부 고발을 하였습니다. 마음고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등이라는 글자를 쇠망치로 깨부수고 싶은 마음입니다. If I need a cause for celebration or a comfort I can use to ease my mind, I rely on my imagination and I dream of an imaginary time.